마음이 도망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하루 속에서, 혹은 견딜만하다고 여겨졌던 감정의 틈새에서 갑자기 한 줄기의 그림자가 마음을 스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어디론가 숨고 싶다는 충동, 그리고 차마 붙잡아 두지 못한 어떤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냥 피하고 싶다. 그러나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고통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다가오는 출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은 애써 시선을 돌리고, 의지는 자꾸만 외면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피어오른 순간이야말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이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내는 때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려는 것은 사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건네는 진실입니다. 도망치려는 충동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균열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 균열을 들여다볼 용기가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물처럼 우리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계속 달아나는 것을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정지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마음의 본 모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서사는 바로 그 도망치고 싶은 순간의 안쪽,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목소리를 함께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1장, 마음이 도망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파동.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은 대개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그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마음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점점 크기를 키우며 가슴 깊숙한 곳을 두드렸고,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이유를 모른 채 불안에 잠식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며 의지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파문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그러나 마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언어를 거부합니다. 말 대신 가슴을 눌러오는 압박감과 손끝의 서늘함으로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지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몸부림칠 때, 인간은 그 모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흔들립니다. 그는 잠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세계의 모든 사물이 순간적으로 낯설게 보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안쪽에서 감당되지 못한 감정이 요동칠 때 시작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도망칠 충동은 대부분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시선이 흔들리고 호흡이 가벼워지며 가슴 언저리에서 설명 없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라기보다 고통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감지한 마음은 본능적으로 현실을 피하려 합니다. 마치 잠시라도 등을 돌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흐르는 감정 속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내려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피하려는 건 지금의 이 불안인가? 아니면 이 불안이 알려주는 진실인가? 그 질문이 마음 안에 잠시 떠있는 동안 생각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은 불안을 확대하며, 그 둘이 얽히는 순간 마음은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방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어딘가 멀게 느껴지고 시간이 흐르는 감각도 흐릿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현실은 흐려지고 대신 내면의 소음이 커져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종종 스스로의 의지에 압도되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그날 마치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어진 듯한 미묘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고통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작은 탈출구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을 보호하는 얄팍한 방패. 그러나 그 방패가 오래 유지되면 오히려 자신을 더 잃게 됩니다.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감각이 그를 다시 현실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의 사실을 또렷하게 이해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현실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마주해야 할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는 사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도, 공기도, 주변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을 불러오고 불안이 생각을 흔들며 생각이 다시 마음을 압박하는 순환 속에서 그는 한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때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하려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장 감정이 자신을 숨기려 할 때 감정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날 불안이 가라앉기도 전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공백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자리에는 분명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했지만 그 빈자리는 이상할 만큼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야말로 감정이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감정은 종종 직접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여러 징후들만을 남깁니다. 그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미묘하게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잘게 흔들리는 진동 같은 것. 그것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드러난 것도 아닌 가운데 어딘가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정은 숨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흔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부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마치 감정이 그 중심부에 살짝 몸을 숨긴 채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그림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 숨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감정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잠시 가볍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아진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비늘처럼 남아있는 느낌. 그러나 그 작은 비늘이 바로 고통의 진짜 얼굴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또한 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희미해지거나 잠시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 전에 불안에서 벗어난 듯 보였지만 실은 감정이 자신을 다시 정비해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드러나는 감정, 그리고 숨어있는 감정. 드러나는 감정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늘 후자입니다. 그는 감정이 잠시 고요해진 틈을 타 마음의 표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이 말했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되새겨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정확한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에서 미묘한 찌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긴 것에 불과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찌릿함은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을 발견했을 때 종종 그것을 잠시 감춰둡니다. 억압이라 불러도 좋고 잠재적 회피라 불러도 좋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강한 자극을 느끼면 그 감정을 잠시 미루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이 꿈틀거리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감정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진 순간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척.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 숨어있는 고통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것은 감정이 스스로를 숨기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숨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당장 마주할 힘이 없다고 마음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고 감정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이 조용해진 바로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남아있음을 들었습니다. 그 울림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숨은 감정의 목소리라고 느꼈습니다.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감정을 외면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감정이 스스로를 숨기려 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게와 정적,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리는 미세한 파동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감정이 사라진 듯 느껴졌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존재하는 순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자신을 숨길 때 오히려 더 큰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처음으로 깊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잠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려는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단순한 불안이나 피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면적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신호였습니다. 마음은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진실로 이끌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의 잔향을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건 정말 이 상황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말인가? 쇼펜하우어가 반복적으로 말하던 사실이 그의 내면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명확해진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고통을 밀어내는 본능적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이미 충분히 커져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마음이 처음 흔들렸던 순간 가슴은 조여왔고 호흡은 갑자기 가벼워졌으며 현실은 먼 듯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멈춰서 바라보라는 부름이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피하고 싶을 때는 대개 그 감정의 뒤에 아직 봉인된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은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도망치고 싶은 감정은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더는 숨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마다 이상하리만큼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은 사실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그는 점점 그 단순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에게 떠오르는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낡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엉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불안과 피로,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들이 하나로 엉켜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형태를 바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결국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 한가운데에서 묘한 울림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그 울림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작은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말하려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조용한 답이 쏟았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정체가 두려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그 뒤에 숨은 진실이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도피 그 자체가 아니라 도피가 감추려 했던 어떤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붙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았습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형태를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씩 뒤로 달아나는 느낌. 감정은 말로 정의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도 보였습니다. 이 모순적 감각이 바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이란 결국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 문 뒤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도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그 문으로부터 눈을 돌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말하려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봐달라. 그 말은 고통의 탄식이자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두려움이 아닌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4장 직면의 순간에 드러나는 고요한 진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던 그는 이제 그 감정으로부터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라고. 그러나 직면은 어떤 화려한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 작은 태도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감정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느끼는 순간처럼 미세한 긴장이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직면은 언제나 공포를 동반합니다.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순간 마음은 본능적으로 후퇴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다시 조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듯. 마음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마주하기 직전에 늘 같은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다만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의 자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안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울었고 그는 그 기울임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고통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직면은 감정을 없애지 않지만 감정의 모양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불안이 하나의 형태를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안개였지만 지금은 뿌리가 있는 무엇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동시에 붙잡을 수도 있는 무게였습니다. 고통이 형태를 갖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아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그를 잠시 놀라게 했습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작고 단단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은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그가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사라짐이 아니라 드러남이었습니다. 고통은 그가 바라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직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감정이 폭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오래도록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을 직면하는 순간 고통은 자신을 괴물처럼 보이게 하는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그 가면 뒤에는 억눌렸던 두려움, 오래된 상처, 아직 말하지 못한 슬픔 같은 것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고통을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익숙한 긴장 대신 아주 약한 떨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감정이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위협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를 이해받기를 바라는 순간의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마주하자 마음은 오래도록 막혀있던 문틈을 조금 열어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아주 희미했지만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도망치려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첫 번째 호흡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내는 용서의 숨결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안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리했습니다. 그 자리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직면의 순간 가장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고통의 본 모습이 드러나며 마음은 훨씬 덜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그 진실이 바로 마음이 그에게 오래도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5장. 도망치지 않을 때 비로소 열리는 길.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를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떠밀던 힘이 갑자기 약해진 것처럼 그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특별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단지 한 번 더 이 감정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일, 숨지 않고 바라보는 일,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는 그 단순한 태도가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를 그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망치지 않는 것이 극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던 극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아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길이 열린다는 그의 말이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도망치려는 충동의 껍질이 조금씩 벌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속 어떤 부분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결심과 두려움의 덩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단단해졌지만 바라보기 시작하자 오히려 힘을 잃고 가벼워져 갔습니다. 그는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의 작은 선택은 감정에게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정은 더 크게 소리치지 않았고 그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드디어 나를 보려 하는가 하고 속삭이는 듯한 조용한 울림만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불안조차도 조금씩 그 윤곽을 잃어갔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존재는 이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했지만 지배하지 않았고 불편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때 마음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환한 빛으로 가득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오랫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내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보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미 더 이상 옛날처럼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시작에서 그는 몇 가지 오래된 감정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불안, 오래된 상처, 갑작스러운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동안 그는 이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감정들은 예전처럼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들려주려는 듯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오히려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실체가 아니라 무시되던 감정이 보내던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하자 고통은 날카로운 나를 잃고 대신 부드러운 그림자처럼 옆에 머물렀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 고요한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채던 충동은 약해졌고 마음속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자유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건 감정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침이 멈춘 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고통이 사라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6장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길을 따라 천천히 걷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계시도 아니었고 벼락처럼 번쩍하는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조용한 물결이었습니다. 그 물결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그를 휘감던 시절에는 결코 느낄 수 없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불안이 완전히 퇴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자리에 뚜렷한 변화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진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감정은 그를 위협하던 존재에서 말을 걸어오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 질서가 조용히 재배치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기쁨도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버틸 수 있다는 아주 미약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주 작은 감각을 느끼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걸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하늘과 바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감정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감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외부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걷다 보니 오래전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들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다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면 후에 오는 새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감정이 주도권을 쥐지 않고 자신이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의 방향을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던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려던 마음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던 마음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감정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오해받아 온 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자리 잡자 마음은 점점 명료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삶의 본질 속에 자리한 불가피한 요소였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음으로써 고통이 가진 다른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얼굴은 잔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수했습니다. 도망치던 삶에서 벗어나자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 리듬은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과하게 긴장된 상태였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하자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에 쫓기고 생각에 갇히고 고통을 두려워했던 시절에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던 질문.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대답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제 서둘러 답을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전과 다를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다시 이어짐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그 움직임이야말로 고통을 견디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임을. 마음은 지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움직임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했는지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하고 싶은 충동에 불과했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정확하고 정직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지만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그 흔들림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정 전체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거대한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작은 태도 하나를 매 순간 반복했습니다. 외면하지 않기라는 태도. 그 단순한 선택은 그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은 그를 공격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한 진실을 전하려는 조용한 메신저였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고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잔혹한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조차도 결국은 자신을 지키려던 마음의 마지막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마음을 미워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완전한 평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이 끝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히 강해질 수 없지만 고통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지나 이제 새로운 자리, 마음이 다시 호흡하는 자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천천히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